그러면 4위로 가겠습니다. 네. The man knows me. Yes, it's clear to me. It's just been one 자, long 4위로 가겠습니다. 4위는요. 고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당신 아들도 아니잖아요. TV에선 공짜인 이런 걸 보려고 돈을 내다니 믿을 수가 없구만. 당신들 호구인 것 같다. 특히 바로 당신 아직도 이걸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팟을 안 주고 있다고? 바로 당신 고마워요. 다음 영화는 심슨 더 무비. 예. 4위는 심슨 더 무비입니다. 빠바바밥. 네. TV 시리즈죠 원래. 그렇죠. 예. 네, TV 시리즈. 심슨, 더 심슨스. 예. 예, 더 심슨스의 이제 극장판. 극장판이죠. 예, 네. 심슨 더 무비. 더 심슨스 무비가 원제네요. 2007년작입니다. 네. 데이비드 실버맨 감독의 영화고 호머 심슨 아버지. 예. 이거 소개해야 되나? 호머 심슨은 목소리 댄 카스텔라니타. 네, 그렇죠. 그리고 엄마 마지 심슨은 줄리 카브너. 줄리 카브너. 예, 가 목소리 연기를 했고요. 사랑의 기적에서 그 간호사. 예, 맞아요. 우리 전에 예. 얘기했죠. 예. 바트 심슨 아들. 낸시 카트라이트. 그리고 리사 심슨은 이어들리 스미스. 예, 이어들 스미스. 예. 그 시티 슬리커스에서 왜 임신한 예, 그 알바생. 예, 알바생. 2008년도에 골든글로브와 영국 아카데미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하네. 심슨을 얘기해보자. 심슨. 사실 소개해드린 거는 심슨에 나오는 주옥 같은 대사들 중에 진짜 주옥 같은 대사들 몇 개를 선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 영화 이 영화에 나오는 실제 대사들이 있어요. 너희 영화 소개 멘트가 너무 이제 세계가 너무 이렇게 나네요?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너무 가는 것 같아. 너무 확장됐어. 그 영화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알 텐데. 심슨 이게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네. 매트 그레이닝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창조한 사람이죠. 이 캐릭터를. 사실 이게 이제 89년 90년 이때 처음 선보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한 그림은 아니었어. 지금 좀 캐릭터 얼굴도 좀 다르고 네. 또 매트 그레이닝이 공개한 이 처음에 심슨 가족을 그린 그림은 되게 좀 조악해요. 그런데 얘가 TV 시리즈로 처음에 90년 첫 에피소드가 심슨스 로스팅 온 오픈 파이어라고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였죠. 심슨이 뭐 이렇게 보너스 산타 이런 알바하고 선물 사주려고 그러다가 개 경주 가가지고 꼴찌하는 개한테 걸었다가 그 개 데리고 집에 오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래서 그 개 이름이 산타스 리틀 헬퍼라는 이름이잖아. 그 개가 계속. 이 4인 가족이죠. 예. 5인 가족이죠. 5인 가족. 여기 가죠. 네, 막내가 있죠. 막내까지. 막내 리탄가? 맥이. 맥이 아 맥이. 막내는 맥이. 그 적주 물고 있는데. 절대 안 크는 애. 20년이든 30년이 지나도 안 크는 애 있어요. 근데 그 5인 가족의 얘기라서 우리도 처음에 90년대에 심슨 가족 해가지고 더빙해서 배한성이 호모 심슨하고 해가지고 했었어요. 배한성 아저씨가 정말 잘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좀 하다 말았고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즌 25인가 6인가 하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장편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극장판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그거 이전에 이미 심슨은 물론 미국에서 폭스에서 방송하는 애니메이션 그냥 만화 영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끼친 영향이 엄청나고 이거는 우리가 그림이 귀엽다고 그래서 이게 애들 만화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성인용입니다. 그냥 성인 만화죠. 어른들 위한 시트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고 엄청난 문화 아이콘이 됐어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미키 마우스나 스누피나 이런 것처럼 이 맷 그레이닝이랑 여기 제임스 엘 브룩스라고 이거 이제 프로듀스한 사람이랑 같이 이게 처음에 히트해가지고 이걸 극장판을 만들면 무조건 되니까. 하자 막 이러다가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만들어가지고 스토리보드 엄청 회의했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거 작가가 여러 명 달라붙어서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심슨 무비죠. 심슨 무비는 그 이제 똑같은 캐릭터들이 나오고 이 심슨 가족과 그 이웃들이 나오죠. 네. 뭐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우리 전에 누구?
아프. 뭐 그렇죠. 우리 전에 얘기했던 전에 버드케이지에서 그 섹시한 게이. 그렇죠. 형 그 인도식 영어 아프가 하는 거 잘하시잖아요. 아던 개야. 행크 아자리아. 행크 아자리아. 행크 아자리아. 써놨네. 어제어리언데. 행크 아자리아. 우린 그냥 행크 아자리아라고 하죠. 행크 아자리아가 여기 이제 아프서부터 모라고 왜 술집 맨날 자살 시도하는 애 모도 하고 여러 명의 목소리를 하잖아요. 행크 아자리아가 10명의 역할을 했어요. 코믹북 가이드 캐릭터. 예. 하여튼 이게 몇 명이서 이 목소리들을 다 논아서 하는 거죠. 총 58명이 나와요. 근데 이 영화에도 나오나? 근데 가끔 실물이 등장하지. 뭐 탐행스가 나온다든지 진짜 뭐 맷딜런?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목소리를 출연해 주죠. 그렇죠. 이 심슨 무비에서는 톰 행스가 나오죠. 그렇죠. 톰 행스가. 맞아요. 톰 행스가 직접 자기 역할로 나와요. 자기 그림이야. 기꺼이 출연하죠. 이 심슨 가족에는 그런 사회명 뭐 배우뿐만 아니고 뭐 그런 각종 셀럽들 뭐 유명 인사들이 기꺼이 목소리 출연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 역할로 나오는데 정말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하더라고. 되게 조롱하고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막 나오고 해요. 이 캐릭터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계속 비트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나더라고요. 저는 SNL 애니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90년대 뭐 히트를 해서 우리도 전 세계에서 많이 번역해가지고 TV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옛날에 ABS에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하나 보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만화 영화 채널에서 하죠. 거기에서 계속 울고 먹기도 하고 옛날 거부터 계속 틀어주기도 하고 새로운 시즌 나오면 이제 그때 반짝해서 또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그냥 이 중산층 미국 평범한 가정에서 겪는 그 호머라는 이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가 세 가닥 남은 호머라 이 영화에서 근데 그 새가 다 빠지나 끊어지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 개를 막 뽑잖아. 아들이. 그리고 그 아내 네. 마즈는 이렇게 머리가 또 이렇게 한 1m 정도 코네드라고 그래야 되나? 거의 몸 비례해서 1대1 수준으로 머리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장난꾸러기 아들과 네. 완전 범생이 모범생인 딸 리사. 색소폰을 부는 리사 그다음에 깐난애기 네, 맥이. 정말 평범한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가정의 얘기인데 그냥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냥 일들인데 뭐 모험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트릭도 하고 할로윈 때는 또 막 그 호러로도 막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해요. 네. 그러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더 심하더라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게 어떻게 연소자 관람가가 돼 있지?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림 만화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진짜 그런가 보다. 그때도 뭐 그냥 그 애들 그런 심야 시간에 안 하고 그냥 만화 영화 틀 시간에도 막 하고 그랬어.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면 여기서 담고 있는 거는 완전 성인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에요. 보다 보면요 1분에 음. 최소 2번 이상씩은 성인용 위트가 나와요. 그래. 그래서 어느 하나를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잔펀치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계속 풋풋풋 이러면서 넘어가는 영화라. 그렇죠. 이 심슨 무비는 그래서 근데 장기간의 구상 끝에 나온 거라서 약간 스토리가 좀 네, 탄탄하죠. 길어요. 뭔가 네. 있어요. 호황되고. 사건이. 근데 아니 다른 그냥 TV 에피소드들도 대부분 뭐 네. 그런 건데 이거는 약간 극장판이니까 네. 좀 확장했지. 그래서 무슨 이제 마을 전체에 위기가 오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등장인물은 그대로 나오고 아까 얘기한 뭐 톰 행스 정도. 네. 그다음에 첫 씬에 그린데이. 그렇죠. 그린데이 나오고. 그린데이 슈왈제네거 나오잖아요. 슈왈제네거 대통령.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그거는 걔가 하는 거야.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네, 흉내내는 목소리는 거야. 아니고. 여기서 되게 그러니까 심슨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되게 조롱해 사실. 조롱하는. 그렇죠. 그 뭐야 백악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대통령 각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소 내가 대통령이요. 이런 거 너무 웃겨. 여기는 정치서부터 뭐 문화, 경제 뭐 모든 걸 사회 다루는데 부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시 대통령 굉장히 조롱하고 그렇죠. 아버지 부시. 네. 네. 옛날에 에피소드 뭐 언젠가 보면은 그 부시가 이사를 와 아버지 부시가 호모랑 막 싸우는 그런 씬이 있어요. 둘이 막 격투를 해. 둘이 막 주먹 다짐하고 막 서로 욕하고 그런 거 보면은 얘는 참 표현의 자유가 있구나. 우리가 만약 그랬으면 막 고소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은 뭐 이 영화 극장판 얘기를 이제 하는 걸로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 건가요? 아 이거 뭐 엄청나죠. 좀 큰 일이 벌어집니다. 큰일이 벌어져. 예. 일단 사건은 아주 작게 시작을 해요. 아버지 호머가 진짜 사고 뭉치잖아요. 그렇죠. 정말 철도 없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잖아요. 예. 근데 마지가 참 지고지순한 아내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이렇게 착한 아내가 없어. 이 집의 평화는 마지가 지키는 거예요. 예. 근데 호머가 새끼 돼지 한 마리랑 사랑에 빠져요. 너무 예뻐해 그 새끼 돼지를. 근데 이 새끼 돼지가 너무 똥을 많이 싸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는 그 가운데 이렇게 스프링필드라는 이 마을에 스프링필드. 호수가 하나 있는데 호수의 오염 문제가 심각해요. 음. 그래서 딸 리사는 범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수를 구하자, 환경을 깨끗하게 이제 지키자. 이제 막 캠페인을 열고 막 사람들 설득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그 심슨이 똥을 너무 많이 싼 그 돼지, 돼지 똥을 그 버리는 돼지 똥을 거기에다가 급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괴물이 하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괴물이 튀어나오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 괴물이 생기면서 오염 문제가 막 심각해지니까 연방 정부가 연방 정부에서 나서서 이 도시를 봉쇄해 버리는 거죠. 커다란 유리돔으로 유리 돔을 씌워. 예, 돔을 씌워서 아무도 나오지도 갑자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갑자기 씌워. 예, 예. 갑자기 똥. 그런데 이제 또 이 와중에 또 호모 가족은 도망을 쳐요. 어떻게 나왔어? 네. 도망쳐서 알래스카로 가죠. 그렇죠. 알래스카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스프링필드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막 안에 뭐 서플라이도 없고 뭐 그 안에서는 막 그 전쟁처럼 일어나고. 그렇죠. 근데 이 가족들이 다시 폭동과 돌아가서 약탈이 시작되는 거죠. 예,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을을 구한다. 심지어는 지도상에서도 스프링필드를 없어 보여. 예. 연방 정부. 그렇죠. 이 스프링필드라는 데가 미국에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스프링필드라는 곳이. 근데 여기서 스프링필드는 그냥 가상의 도시야, 사실은. 네. 그냥 미국의 아주 그냥 일반적인 마을. 근데 이거 개봉할 때 버몬트인가 어디에 스프링필드가 있어서 거기서 하루 먼저 개봉하고 뭐 그랬다는 기억이 났어.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다. 그래서 하루 먼저 개봉하는 게 되게 큰 거잖아. 사람들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스프링필드만 개봉을 먼저 하루 해준 거야. 이제 이게 25년 됐으니까 이제는 여기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너무 뻔하잖아. 근데 한 명씩 뭐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는 아까 몇 명? 58명. 58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 그리고 그 캐릭터들마다 아주 스테레오타입이지만 그 캐릭터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네드라고 있잖아. 여기는 호모랑은 완전히 또 반대야.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죠. 정말 올바른 사나이야. 그래서 바트가 늘 자기 아빠가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잖아. 네. 아까 제가 소개했던 대사가 네드의 대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드의 대사는 아니고 네드를 향해서 아들이 하는 대사였죠. 호모의 아들이. 바트가? 당신 아들도 아닌데 왜 날 도와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 집에 애들 그 토드랑 뭐 애들 있어 아들이 둘 있죠. 남자들. 예. 걔네 둘 이렇게 파마머리. 걔네들 되게 올바르게 또 키워. 그런데 항상 호모는 그걸 경멸하지. 네. 또 뭐 가가지고 뭐 훔쳐오고 맨날 그래. 뭐 빌려오면 안 갖다 주고. 정말 그런데 나쁜 이웃이지. 네드는 항상 되게 그냥 착한데 네. 이제 또 보면은 네드가 또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또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네드 와이프가 죽고 뭐 이러잖아. 뭐 그런 게 있어 또.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홀아버지가 키우는 거지. 그리고 뭐 목사님 커플도 있고 뭐 교장. 교장 선생님은 완전 또 이상한 교장. 교장 선생님은 또 엄마랑 같이 살아. 할머니. 그래서 이거 할머니한테 완전히 쥐어서 마마보인 거야 또. 마지의 동생인가 언니인가 여 시스터들이 있지 또. 네, 마지 누나들 쌍둥이 맨날 담배 피고 있는 맥가이버 보는 언니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캐릭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냥 우리 동네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겠죠. 근데 이 심슨 가족의 가장 큰 매력은 호모인 것 같아. 호모가 이 사람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되게 공감하잖아요. 키덜트고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대한 욕에 항상 져. 먹는 그렇죠. 도넛 막 이러잖아. 맨날 도넛 먹고 우리 막 라면 끓여 먹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지. 밤에 치킨 먹고. 호모가 딱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배 나왔고 항상 체중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슈가. 근데도 마지 와이프는 굉장히 사랑하죠. 그리고 이 남자도 항상 보면은
유혹에 굉장히 약한데 모든 유혹에 다 넘어가.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사행성 이런 거 가면서 다 해. 근데 항상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또 천연덕스럽게 오면은 와이프가 되게 그거 감싸주고 얘도 홈모드 팬들 자기가 잘못하는 거 깨닫고 항상 그거의 반복이야. 그 바트도 항상 사고 치고 막 아니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걸 우리가 25년 동안 보면서 아직도 질리지 않는다는 게 난 너무 경탄스러워. 그렇죠. 제가 오샥 형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하죠, 형이. 난 심슨은 워낙 엄청 좋아해요. 90년대부터 워낙 좋아해서 그렇죠. 난 그래서 이 여기저기 이런 피겨도 있고. 심슨을 보면서 생각난 한국의 이제 비슷한 꽁트 우리 캐릭터가 있었어요. 순풍산부인과의 박영규 씨가 생각이 났어요. 풍상부니까 네, 박영규. 박영규 약간 호모 같은 느낌이. 아, 장인어른. 있어. 아 진짜. 아우 왜 써? 나그 고스톱 치는 거 보고 고스톱 치는 거 재밌었는데. 이거 봐 이거 내가 쌀 거다 그러면 딱 싸고 막 고스톱 치는 거. 하여튼 그런 캐릭터들의 어떤 딱 모아놓은 그거가 참 재밌고 이런 장치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심슨 오프닝 씬하면 그 음악 나오잖아. 빰빰빰빰. 그게 이제 데니 엘프만이 만든 음악이죠. 기괴하면서도 코믹한 그런 음악이죠. 그거를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 근데 그 또 오프닝 그 카우치 개그라 그래서 얘네들이 그 음악 딱 끝나면 다 TV 앞에 소파에 다 앉아 어떻게든. 그 텔레비를 보는 그걸 딱 끝나는데 오프닝 그 씬이 씬이 계속 바뀌지. 그거를 지금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걔네들이 막 이렇게 오챙이서부터 진화해가지고 뭐가 원숭이가 되고 뭐 하여튼 엄청난 그 오프닝 개그를 굉장히 길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그 상상력의 그걸 보여주고 한정된 소재로 엄청난 상상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영화 시작이 그랬던 거였구나. 이 영화 시작은 항상 앞부분 스크린을 보고 있거든요. 스크린을 보고 있으면서 TV에서는 공짜인 것들을 이렇게 보려고 앉아 있다고 이 호구들아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 이게 제가 아까 또 소개한 그 대사였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앞에 신이 그렇죠. 이런 그 거구나. 오프닝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보통 앞에 주제가 나오는 건 스킵하는데 스킵을 못 하는 거지. 게다가 앞에 이렇게 바트가 항상 학교에서 이렇게 뭘 반성문 잘못했다고 쓰는 거. 칠판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항상 매번 바뀌고 리사 심슨이 왜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색소폰 따고 쫓겨나는 상황 있잖아. 오프닝에 나오는 거. 거기서도 항상 다른 멜로디를 불러요. 약간 다른 변조도. 네, 조금씩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오프닝 똑같은 음악을 25년째 보고 있는데도 보게 되는 거지.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장수 프로그램이 아니고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다가 이제는 약간 선도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경계스러운 거는 얘네들이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소재나 이런 거를 좀 과하다 싶은 걸 좀 많이 좀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보면은 뭐 이제 실사랑도 결합을 해서 뭐 하고 폭력과 섹스에 대한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이게 표현이 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나온다고 이건 절대 아닌데 한계가 없어요. 그 소재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정치서부터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이제는 좀 약간 받아먹기 좀 거꾸로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그런 거죠. 저는 심슨 시리즈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 TV 시리즈는 좀 이렇게 몇 편 정도 봤는데 그래서 캐릭터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영화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영화. 네. 그래서 심슨 시리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이제스트로 이 가족들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는 되게 좋을 것 같다 이 영화가. 그렇죠. 이 시리즈 나온 곳서 17년 만에 나온 영화니까 뭐 다 자리를 잡은 후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쭉 본 사람들은도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얘기가 약간 확장돼 있으니까 스케일이 좀 있잖아. 극장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때 2007년에 나와서 또 심슨 무비 2도 나오겠다 싶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 바쁜가 봐. 맷 그레이닝이. 애니메이션을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 중에 월트 디즈니, 뭐 드림웍스 이런 류가 있고 TV 시리즈에 해당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미국 쪽의 TV 시리즈 만화들은 주로 DC 코믹스나 이런 것들이지 어벤져스나 슈퍼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근데 심슨은 참 독특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누피 같은 경우일 텐데 스누피는 그냥 내 것짜리 만화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재되던 것들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옮겨졌으니까 그 캐릭터가 먼저 남아있지만 심슨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시작된 또 캐릭터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캐릭터가 사람들로부터 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종의 이 큰 주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잔잔한 잔펀치를 매겨가지고 사람들을 넉다운 시키는 거거든. 살짝 꼬드겨가지고 확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들 중에 가령 우리가 한창 얘기했던 무슨 뭐 탁구부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다고 한다면 미국에는 사실은 이런 부류의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 나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또 만드는데 공을 어떻게든 안 들리라고 그래. 이거 그리는데 캐릭터를 진짜 단순화시켜가지고 몇 장 안 그리고도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캐릭터의 어떤 아주 특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서 그 그림만 보면 이 사람의 캐릭터가 확 부각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들도 있고. 나는 이 작업이 그냥 이야기가 먼저라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고 생각되거든. 특히 심슨은.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시트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성인들이 보는 시트콤. 근데 이거를 시트콤을 만화로 했다라는 게 아주 특이해. 그 심슨이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런 시도들은 몇 번 있었는데 심슨 같은 건 없었거든 사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TV 시리즈가 된 거죠. 그래도 오죽하면 타임지에서 20세기 최고의 TV 시리즈가 심슨이다. 이런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20세기. 그 수많은 뭐 미니 시리즈 뭐 드라마들 많았잖아. 근데 최고의 시리즈가 만화였던 거지. 그러니까 타임지에서 선정한. 난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나는 수긍을 해요. 근데 글쎄요, 그 심슨은 좀 너무 미국적이고 그쵸. 그 표현이나 소재들 뭐 이런 거 또 이 조크가 너무 미국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좀 바로 가져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대입시키기에는 조금 좀 문턱들이 있죠.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뭐 내가 이거 모든 시리즈를 다 봐라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 못했죠. 나는 그 뭐 처음에 초창기 한 20년 정도까지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따로 또 이렇게 해놓고 가끔씩 보고는 했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정말 좋거든. 그 아까 심슨 첫 회 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그거는 내가 미스터 빈 크리스마스랑 SNL 이거랑 같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자주 꺼내 보는 에피소드입니다. 방영이 그 주단위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한 6개월 정도 하고 1년 쉬는 거지. 또. 아, 그렇게? 그렇게 해서 20년을 한 거죠. 뭐 미국 뭐 연속곡들 드라마들 다 이렇게 해요. 시즌제처럼 그렇죠. 이렇게. 뭐 왕자의 게임 그런 식으로 하죠. SNL도 그렇고 그렇게 하죠. 다 쉬는 거죠 스태프들이 또 휴가 가서 잘 또 휴식해서 크리에이티브 많이 쌓아놓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오래 장수하는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이네. 그게 시트콤 같으면 배우들이 늙거나 아니면 다음 시즌에 계약을 안 하거나 이런 게 되지만 이 심슨의 캐릭터는 계약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그 캐릭터만 그리면 되는 거고 목소리 출연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목소리 출연하는 배우들이 그런 것도 있었지. 그 처음에 편당 뭐 천만 원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심슨 돈 엄청 번 거잖아. 몇 천억을 이렇게 버니까 이 배우들이 스트라이크를 했대. 이 처음에 나왔던 그 출연진이 아직도 나오거든요. 안 바뀌고 지금도 해. 근데 이 배우들이 시즌 이렇게 가면서 지금은 편당 몇 억씩 받거든. 근데 그거를 처음에 제작사에서 그렇게 안 했겠지. 니네 다 짤 거다. 새로 목소리 출연하는 애들 뭐 이거 성우인데 뭐 하면서 되게 협박을 했대. 근데 얘네들이 딱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안 해. 누구 안 해. 그래가지고 아내 하면서 이렇게 유니온을 이렇게 딱 그래서 한 명씩 막 이렇게 꼬드기고 그랬다는 거야. 제작사에서. 근데 결국 원하는 대로 월급 다 올려주고 편당 그 출연료를 지금은 이제 엄청 받아가지고 다들 갑부됐죠. 진짜 그러겠다. 행크 해설이 되게 부자야. 그러니까 웬만한 배우들보다 돈 많이 벌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그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그 안에서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건 캐릭터를 완전히 죽이는 처사죠. 회사가 완전 잘못 판단한 거지. 그렇죠. 이게 참 그 풍자와 해악의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마을 한쪽에 그 핵 발전소가 있잖아.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죠. 그 뉴클리어 핵이죠. 거기에 사장이 미스터 번스 그 몽고메리 번스 MB죠. MB. 몽고메리 번스가 거기 사장인데 이 사람은 정말 탐욕스럽고 늙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욕심꾸러기고 사람들을 막 다 죽여 사냥개 풀어 막 이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자본가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그 핵발전소 여기 환경 오염돼서 여기 유명한 캐릭터가 왜 눈깔 3개인 물고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막 헤엄쳐 다니고 그래 스프링필드에는. 그런데 거기서 사는 거야. 게다가 거기 호머 심슨이 그 핵발전소에 안전 담당 뭐 이런 거야. 근데 지능은 한참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오프닝 보면 얘가 뭐 이렇게 방사능 그 뭐 핵 원료 이런 거 등에 이렇게 꽂고 퇴근하잖아.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좀 이 패러디 뭐 해학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표현하고 걔네들 되게 민감한 주제 같은 거 다루거든요. 선거철엔 선거에 관한 얘기도 하고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거 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거 괜찮나 싶은 정도인데도 얘네들 하더라고. 이 호모 심슨이 갖는 유해성이 있어. 아 있죠. 나는 그게 농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뭐냐면 호모 심슨이 어떤 짓을 해도 나중에는 2번, 3번의 기회를 얻어서 다시 그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눈치로 계속 돌아오고 있고 바트 그렇지. 뭐 때로는 심슨이나 뭐 다른 사람들 다 막 뭐라 그러지 그 왕따도 시키고 막 비난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다 갖가지 결함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결함을 해소시켜주지 않아. 또 계속 그 상태야. 그게 20년 동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호모 심슨이 과연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때가 됐다고 생각 들어. 이젠 영향을 끼쳤다. 즐겁긴 했지만 정말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직접적으로 훅 터지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도 해결한 게 없어. 뭐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야. 그렇다면 물음표가 던질 만한 데가 아니냐. 그냥 유희는 유희로 봐줘야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네. 게 지금까지 네. 이 애니메이션 우리가 쫙 얘기했는데 네. 그 중에서 유용성을 따지는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많았거든. 그지? 그래? 그런 뭐가 거는 그런 게 있었나? 우선 어머니 어니스토슬러 팀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정서상의 얘기를 하는 거야. 정서상. 사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나는 심슨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봐요. 왜냐면 어떤 영향을 끼쳐? 호머 심슨이 하는 짓들을 보여주잖아. 나 동희 씨도 하지만 한심한 짓들을 하거든. 네. 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기 도넛을 이렇게 함정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가면 손가락이 찔리는데도 갔다가 찔리면서 또 가. 그다음 손이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멍청하고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 모습인 거 같은. 저게 나잖아. 이렇게 하면서의 그 이상의 유용성이 어딨어.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그렇죠. 하는 어떤 거울을 보여주는 거야. 역할은. 거울.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 재밌게 만들었지만 이게 거울인 것 같아. 나는 저도 어. 이번에 더무비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는데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심슨의 대입이 돼. 아니, 그러니까 나도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지금 호머가 하는 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돌아보게 되는 게 있던데.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는 이게 TV 시리즈지만 네. TV를 굉장히 까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항상 그 이치 앤 스크래치라고 톰 앤 제리를 풍자한 TV를 항상 보고 있잖아. 무지하게 자랑스러운. 근데 되게 잔혹해. 그러니까 네. 막 쥐가 고양이 목 자르고 막 내장 꺼내고 막 이런 게 나와. 이거 보면서 온 가족이 심슨 가족이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거든. 여기 시작부터 나오죠. 달에 여기도- 가서 이제는 이게 우주로 간 거야. 그쵸. 영화니까. 그 미국 성조기 깃발로 고양이 몸을 푹푹 찌르더니 그게 이 TV의 폭력성 이런 거 패러디한 거죠. 풍자한 풍자한 거지. 거죠. 그리고 또 크러스티라고 클라운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셀렙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셀렙은 이상 클라운이랑 그 브룩스맨인가 왜 그 TV 앵커 이런 애들 네. 나오는데 되게 TV에는 번듯하지만 네. 뒤에 가면 되게 추하고 더럽고 막. 탐욕스럽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 막 여자 밝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약 풍자하면서 까는 거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 쟤네들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나는 사실 이 심슨 같은 만화 이런 거 우리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들곤 했어요. 우리나라 SNL에서 하던 저 텔레토비 텔레토비에 텔레토비. 여의도 텔레토비에 네. 그런 게 그게 사실 사실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근데 바로 우리는 그냥 철퇴가 날아왔죠. 그렇죠. 그랬다면서. 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역이다. 표현의 네. 자유가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진짜. 나는 오시아게 얘기한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20년 동안 하고 있다고 내 말은.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아직 시작도 못한 우리가 바라보기엔 20년 동안 호모 심슨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걸 똑같이 따라했을 때 혹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봤을 때 그게 뭐냐는 거야. 그냥 물음표가 찍힌다는 거야. 그냥. 저는 일단은 유희로서 충분히 뭐 어차피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이 산업 자체가 그 유희로서 영향이 의미가 있고
그게 뭐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사회를 바꿔준다라는 거는 뭐 과도한 기대고, 근데 엔터테인먼트로서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이야기까지 던져주면서 풍자하고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어떤 좋은 영향을 가져왔냐라는 걸 평가하기 전에 그것 자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온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거는 뭐 이게 영향을 끼치고 어떤 아이콘화 돼 있다라는 거는 순작용과 부작용이 있겠죠. 근데 심슨 같은 거는 확실히 지금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지금 시즌 26인가 27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끼친 영향이라는 거는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TV 연속극인데 참 각별하다라는 거죠. 그게 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가시도 좀 있고 입맛에도 안 맞고 약간 그런 거는 있지만 표현의 그 한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트콤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그림 자체가 이렇게 예쁘고 뭐 이렇게 이런 건 없잖아. 아까 우리 미야자키 하야오 뭐 거기서 토토로 같은 그런 건 없어. 여기서 없고 막 다 좀 이상하게 생기고. 그렇죠. 호모가 뭐 잘생기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그렇죠. 대머리에 배 나온 그런 그냥 아빠인데. 호모한테 호감이 가진 않죠 사실. 이 근데 캐릭터들한테. 지금 이렇게 호모가 하는 짓 보면 너무 그냥 재밌고 좋고 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유혹에 넘어가는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아까 형들 얘기대로 자기 같은 면을 볼 수도 있고 혹은 내 이웃에게서 느껴지는 글쎄요. 그런 면을 볼 수도 그러다 있고. 뭐 또 뭐 하나에 빠져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귀 되게 얇아가지고 그게 그거 완전 박영규라니까요. 막 글로 갔다가 큰 코 다쳐 항상. 박영규 옛날 그 주식하다가 돈 홀딱 날린 그런 씬도 막 생각나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딱 요렇게 몇 명이서 성우들이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연했어. 난 개인적으로 이 심슨 초창기 때 많이 출연했던 그 SNL 코미디언 중에 필 하트만이라고 있거든요. 아저씨 역하고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 전까지도 심슨은 항상 이런저런 역들을 많이 하면서 그 필 하트만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 캐릭터로 나왔어요? 필 하트만 자기 역으로 안 나오고 네. 약간 식스맨처럼 그렇게 성우를 했었지. 필 하트만이. 내가 기억나는 애니메이션 있는데 뭐냐면 비볼스 앤 버헤드라고 알아? 예, 알죠? 비비스 앤 버터. 그게 우리는 그걸 흉내내거나 뭐 이런 정도로까지 심하게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 캐릭터를. 미국의 이나중 탁구.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쪽 그루는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그게 개그 소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 그쪽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그 캐릭터들을 따라하는 유행어들이 되잖아. 병맛 캐릭터를 따라하는. 예. 근데 그 현상을 내가 오래전에 봤거든. 근데 그게 선호되는 캐릭터는 아닌데 왜 저게 저럴까라는 생각에 의심을 갖게 되면서 연결고리가 지어지는 게 심슨이거든 사실은. 심슨은 좋은 캐릭터가 아니야 사실. 그리고 좋은 캐릭터가 아까 오시아기 얘기한 대로 참 인간적이라서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은 생길지 모르지만 저 심슨이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의 것들은 심각한 문제야.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런데 그게 다시 되돌아와. 그것이 용서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가진 힘이 뭐냐면 잣대를 심슨한테 들이대는 게 아니라 패러디되는 인물들한테 들어대면서 속 시원함을 주긴 해. 약간의 풍자나 이런 것들이 늘었겠죠. 근데 그러면서 뭘 주냐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아메리카인, 당신들은 면죄부. 당신들이 어떤 짓을 해도 면죄부. 다만 당신들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들은 다 손가락질은 저겠다 해.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 거지. 그건 좀 비약이고 우리가 미국 놈들 나쁜 놈들 나쁜 짓 하는 놈들 다 알죠. 그거 아는데 그 심슨이 그거를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나는 뭘 느끼냐면 미국인들한테 있는 자긍심이나 자극심이 이걸 넘어갈 때 보면 심슨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야. 이중잣대 있고 자기들한테는 당연한 일이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심슨이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구조에서 선과 악, 주인공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주인공은 선하고 나중에 악이 무찔림을 당하고. 근데 심슨에서 절대 선은 없거든. 그렇죠. 다 그냥 나약한 인간들이고 다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거기 나오는 악랄한 자본가인 미스터 MB 몽고메리 번즈 이 사람 항상 나쁜 놈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무슨 뭐 이렇게 죽는다거나 이러지 않아. 그냥 거기 항상 있어. 심슨이 나는 그 아까 오시아게 얘기한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심슨이 끼친 영향은
미국 내안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고 미국 밖에서는 끊임없이 쟤는 저 정도야라는 부러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가치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참 아니 많다는 부럽지 거예요. 않아. 하나도 부럽지 않고. 아까 부러운 얘기를 했잖아. 그 정도로 표현할 아니, 수 있다라는 건 부럽지. 그 표현이 부러운 거고. 그렇지. 그 거기에 얘기야. 그 전 만화가 부럽지는 않지. 저게 나오는. 근데 이제 얘가 25년 됐으니까 우리 중산층 모습이 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초창기 에피소드를 보면 그냥 저 정도 먹고 살고 그냥 애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 마을에서. 근데 그 아까 여기서 나쁜 놈이라고 생각되는 번즈 있지만 거기 꼽살이 껴가지고 그 스미더스 있지. 스미들린가. 스미더스가 이제 비서 그 자본가를 막 딸랑이 그 자본가보다 이 딸랑이가 더 싫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교회에 있는 목사님 막 홀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고 얘도 똑같은 놈이야. 근데 저는 그런 것처럼. 형이 면죄부를 미국 사람들한테 이 영화가 이 캐릭터들이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는 게 좀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아니, 들어서 이 영화가 뭐 이 영화만 두고 보면 TV 시리즈 말고 영화만 두고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을 무슨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다 가둬놓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 정부를 대표하는 그 사람 연방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동네 사람들 조롱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자기들 스스로한테 이렇게 대고 풍자하는 내용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무슨 면죄부를 준다 어떤 거냐면 거죠, 저는. 미국의 시스템이나 미국의 네. 어떤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에서 거기에 어떤 비판을 잣대를 들이대는 풍자는 많다고 보는 거야. 네. 근데 심슨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네. 항상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다시 미국인으로 돌아오는 자기는 항상 그 부분에서의 면죄부를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호머 심슨이 면죄부를 받는다. 그 개별 캐릭터가 약간 호모 심슨-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그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 죄를 지었는데 나는 나 스스로는 잘못했다고 시인했다거나 반성하지 않는데 만화를 통해서 풍자를 통해서 웃음으로 해소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잘못이 풍자를 통해서 재미있게 표현됐기 때문에 나는 그다지 잘못하지 않은 걸로 느껴지는 혹시 그런 것도 그런 형이 얘기하는 그런 유에 속하지. 예, 그런 호모 심슨은 속하는 뭔가 거죠. 잘못을 해. 뭔가 유혹에 빠지면 항상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 근데 만화라는 게 다음 시즌이 들어오면 다시 또 원상태가 되긴 하지만 이 영화의 끝에서도 심슨은 다 면죄부를 받아. 아니 너무 심슨이 면접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여기 너무-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네, 그 캐릭터를 너무 도덕적인 잣대로 들이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그 네. 시장 네. 시장은 뇌물 먹고 항상 보면 표 얻으려고 이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니잖아 정치인 캐릭터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경찰 완전히 부패 경찰이야. 그리고 되게 무능해. 무슨 일이 벌어지면 911에 전화하세요 이러거든. 그 모든 그 캐릭터를 그렇게 까고 있는 건데 그걸 뭐 면죄부를 줬네 이런 거는 뭐 좀 너무 삐딱한 시선 같고 보면은 참 미국 놈들 한심하다 저놈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를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콘텐츠에서 무한도전에 박명수 같은 사람들 좋은 캐릭터 아니잖아요. 그 좋은 캐릭터 아니지. 예,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를 최근에 또 약간 문제가 예, 있었죠. 엔터테인먼트로서 그냥 그 캐릭터로서 소비가 되는 거지. 그 캐릭터가 뭐 박명수가 그러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박명수 저런 말을 하는데도 계속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가? 그 예, 방송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네, 난 그거를 박명수의 가지고- 캐릭터도 네. 어느 정도의 변화나 네. 혹은 이런 상황에 따른 자기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캐릭터라고 봐. 근데 내가 느끼는 심슨의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 다 짚어주고 심슨 가족 딱 보면 네. 그 캐릭터 고정화된 상태가 매번 반복이 뿐더러 한 번도 그 잘못에 대한 부분으로 오히려 이 심슨 더 무비에서는 네. 가족들이 당신이 안 돌아가면 내가 가겠다 네. 라는 부분이 돋보여 사실은. 네. 그래서 심슨도 돌이키잖아요, 그렇지. 스스로. 그게 돌이키는 건데 네. 대체적으로 TV 시리즈 돌이키려- 안에 그 부분이 없어. 돌이키고 돌아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네, 물론- 오토바이를 타고 그 폭탄을 제거하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정당화를 한다 혹은 뭐 이렇게 면죄부를 준다 이런 저는 좀 과도한 시선인 중요하지 것 않은 같아요. 논쟁이. 예. 아니, 근데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이해는 되고 내가 느낀 거의 결론은 이거야. 미국인을 만나본 캐릭터들이 내가 고정화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상태가 돼. 그리고 걔네들이 했던 얘기들을 거부감 없이 따라하고 이런 게 그거는 있어. 저는 수용자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수용자의 거. 문제도 있어. 문제지. 근데 예. 그런 부류가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 현상도 있다고 보는 거야.
심슨이 20년 동안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만큼 나는 거기에서 한 번쯤은 물음표를 찍어봐야 된다는 그 얘기야. 그 형이 이제 유용성 부분에서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전에 이제 심슨이 뭐 부러움의 이런 이 캐릭터나 이 만화 자체가 부러움이라기보다 저는 이 심슨을 보면서 느꼈던 건 아쉬움이었어요. 왜 한국에는 25년 동안 풍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만화가 없는 것이지? 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고소당하거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콘이나 이런 개그 소재에서 풍자를 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한 대사를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야, 더 하지 마. 큰일 나 우리. 이러면 관객들도 웃는데 웃음 속에서도 그걸 같이 염려해요. 저러다 진짜 저 큰일 나겠네요. 조금 존폐를 막 얘기하고. 그게 저는 우리 그거 문화인 자체가 거지. 그러니까 그거 나는 자체가 문화야, 지금. 아쉽다라는 거죠. 나는 인상적으로 본 게 뭐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SNL 미국 SNL에서 그 다나카비라고 이렇게 생긴 웨인스월 하던 그 드럼 치는 그 다나카비가 있는데 얘가 그 아버지 부시 역을 항상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되게 무슨 천치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막 이렇게 한 거야. 실제로 부시도 많이 무시했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풍자를 했어. 근데 부시가 퇴임하고 나왔어. 진짜로 나와가지고 다나카비한테 그동안 정말 너 죽이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랬더니 얘는 죄송합니다. 우리 코미디니까요. 막 이러면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저걸 보면서 저게 민주주의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그 공화당 그 꼴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시 그 아버지 부시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진솔하게. 나 꾹꾹 참았다 그동안. 그리고 네가 한 거 중에서 사실 아닌 것도 많고 근데 왜 그러니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말로 그냥 푸는 거야. 그랬더니 뭐 그 중에는 뭐 사실도 있잖아. 막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저게 저 표현의 자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니까 쟤네들이 다 그냥 서로 상승이 되는구나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려면은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그 무슨 대통령을 무슨 이렇게 동물로 그렸다고 그 화가 뭐 전시를 뭐 하지 말게 하고 뭐 이런 사회잖아 아직 우리는. 재밌던 장면 좀 기억에 남는 재밌던 장면들 있으세요? 이 심슨 무비. 예, 무비 극장.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되게 재밌는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 아니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진짜 내가 재밌던 거 딱 하면 생각나는 1분에 한 번씩 것들이 터지잖아. 있을 수 있어요. 10초에 한 번씩 터지는 것 같아. 있으세요? 뭐 그린데이 뭐 빠져들 때 뭐 타이타닉 이런 것도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하나씩은 있지 뭐 않으세요? 워낙 많아서 나는 뭐 이렇게 그래요? 특별히 기억이 나고 이러지는 않아. 저는 알래스카에서 오버가 개썰매 끊던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각만 해도 너무 웃겨. 계속 달려 하면서 계속 채찍질하는데 걔들이 쉬고 싶은데 쉬고 있는데 쉬어 하면서 계속 때리다가 계속 달려다 나중에 도착해서 풀어줬더니 걔들이 다 달려들었고 물어뜯고 도망갔잖아요 걔들이야. 난 그 장면이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웃겨갖고 이거는 너무 빵빵 터지는 거를 너무 조밀하게 해놔가지고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심슨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까 김 PD가 얘기한 뭐 비비스 앤 버트헤드 그다음에 뭐 사우스파크 뭐 그다음에 이제 맷 그레이닝에 제작해가지고 그 퓨처라마라고 있었잖아. 그리고 뭐 패밀리 가이 뭐 그런 이제 시트콤스러운 만화들이 이제 확 이렇게 나왔는데 심슨만한 것도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구관이 명관인 거죠. 이 영화 극장판 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뭐 시리즈들도 나는 오히려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그때 나왔던 에피소드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최근 거는 너무 이제 너무 갔어요. 너무 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또 항상 이 사회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그때는 좀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남의 집 안방 들여다보는 기분도 좀 들고 우리도 어떤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아주 재밌는 발칙한 이런 센스가 넘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우리나라도 뭐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뭐 YS 돌아가신 YS가 다시 재조명 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소재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개그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YS는 못 말려. 그 책도 있었죠. 예. YS 되게 좋아했다 그러던데. 초창기 한 1, 2년 그렇게 됐지. 그러다 나중에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거 참은 거잖아요. 자기 권력자인데 자기 가지고 막 코미디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랬던 거잖아요. 저 그런 시대도 있었구나 우리한테.
예.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예. 뭐 정치인 공인들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씹고 이럴 수 있어야지 그게 민주화된 사회죠. 나는 씹긴 씹는데 반대만 씹는 거지. 반을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나서서 또 안 하고 반은 무지하게 씹어대고 있지 지금도. 그지? 씹는데 그게 그거는- 이제 약간 악의성으로 씹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자해서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도 좋은 거 자기 가지고 놀아도 사람들이 자기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쵸, 그래도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상하게 막 이상한 카톡으로 뭐 이 사람이 옛날에 뭐 어쨌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찌라시처럼. 찌라시 같은 거나 나오고 이러는 거죠. 이게 건강하게 배설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다. 얘기가 왜 이렇게 가지? 크리스마스고 그런데. 아무튼 예. 심슨스였고요. 이건 진짜 어른의 상상의 날개 쫙이죠, 뭐. 그러네요. 예. 섹스가 배제된. 섹스도 많이 나와 중간에 보면. 예. 섹스도 많이 나고 음악도 굉장히 센스 있게 많이 이렇게 하고 가수들도 실제로 많이 출연하고 네. 배우들도 많이 출연하고 이 극장판에서는 한스 짐머가 음악을 했죠. 또 그래서 음악에 또 때깔이 있습니다. 극장판에서는. 바트가 나는 제일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고요. 사실. 아, 그러시구나. 난 그 장면이 웃겨. 옆집 아저씨가 그 저기 주잖아. 그 초콜릿 저기에다가 마시멜로를 살짝 완전히 그 바텐더처럼 뭐라고 지금? 핫초콜릿. 차초를 딱 주니까 그걸 바리스타처럼. 옆에 가서 막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안 마셔. 막 들고 와서 딱 마시더니 너무 맛있어. 뭐 내 아버지를 할래. 계속 뭘 꽂아주잖아. 이게 사탕도 꽂아주고 뭐 그런다고 먹지 않을 거라고 하더니 휙까지 와서 먹죠. 마카롱도 꽂아주고 막 갑자기 막 맞아, 맞아. 해서 아까 또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완벽한- 저거 누구야? 그 돼지 데리고 왔을 때 천정에 대고 발자국 찍으면서 스파이더 피그. 스파이더 픽. 와이프 와갖고 가만히 멍하니 보고 있지. 팡팡팡팡 계속 그게 뭐 1시간 반 동안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어요. 자, 심슨스 더 무비였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위까지 마쳤고 연말이에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고. 아이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진짜 이거 업로드할 때가 크리스마스나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업로드하고 그 다음 날이 2부. 언제 업로드할지 네가 어떻게 알아? 수요일에 안 하세요? 모르지. 형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크리스마스 인사나 좀. 크리스마스 인사 뭐 따로 있어? 안녕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대고 인사 좀 해요. 예, 크리스마스. 예수님한테도 인사도 좀 메리 하고. 크리스마스. 호호호. 예수님께 좀 인사 좀 드려요. 예수님? 예. 아, 축하드리고요. 축 생일. 제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좀 살려주세요. 아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군고구마 꽃빵과 함께 엊그제 밥 먹으러 갔는데 해장국집 아주머니가 올해 크리스마스처럼 이상하게 넘어가는 시절도 없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진짜 크리스마스 안 갔다고 올해는. 근데 하루 이틀이라도 즐기고 넘어가시길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그렇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크리스마스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20년간 계속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뭐 저기 뭐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요. 나이 들면서 계속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내세요. 옛날 농담하면서 인사드려야 되겠다. 네. 영감, 영감 어디 갔어? 크리스마스? 네. 이거 모르세요? 뭐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걸 모르세요? 어디 갔어? 크리스마스. 내가 찾고 말 거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I